네, 안녕하세요. 5주차 1강 2.3절의 컵페이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라고도 해요. 네, 컵페이스터. 먼저 컵페이터의 전압 전류 특성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컵페이터가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컵페이터 콘덴서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두 개의 도체를 금속 도체를 마주보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가해주는 것이지.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흐르는 것이에요. 자, 마주보게 해서 공급 전원에 의하여 전하를 축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일 5V의 전압을 인가를 하면은 여기에 전하 Q가 축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하가 축전되는 이 전하량은 총 전하량 쿨롱 Q 쿨롱 이 총 전하량은 공급 전압 V하고 관련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는 V라는 이러한 식을 세우고 그때의 비례식 커페이터라고 해서 여기 비례 상수를 C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전하와 전압과의 관계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Q는 C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C는 어, 비례상수로서 정전 용량, 우리나라 말로는 정전 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커패시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위는 페럿을 써요. 페러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첫 글자를 따서 페럿이라고 씁니다. FARAD로 이렇게 얘기를 읽으면서 하고요. 우리나라말은 정전 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쿨롱의 전하를 충전했느냐 또는 축전했느냐 뭐 같이 써요. 자, 여기서 이제 콘덴서 이 컵페이터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우리 교재에 이제 그 말들이 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요점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힘들 겁니다. 자, 그냥 요점 딱 얘기할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회로 기호를 뭐라고 하죠? 네, 직류 전원이에요. 직류 전압 전원이죠. 전압. 즉 직류라는 얘기는 5V면 5V, 10V면 10V 이렇게 시간 t에 대해서 시간이 0주서부터 계속 흐를 때 계속 5V를 이렇게 넣어주는 전원, 이것을 직류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직류 전원에 저항을 하나 달아주고요. 저항. 그 다음에 컵페이터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죠. 뭐 자주 볼 텐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3장부터는 이런 회로를 계속 다룰 거예요. 기본 법칙을 배울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C라고 쓰고 여기다 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저항은 R, 커페이스터는 C, 정전 용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위는 페럿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저항일대기는 단위가 뭐야? 그렇지, 오음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여기 5V를 인가하면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1초 등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기가 충전이 됩니다. 이때 몇 볼트가 충전이 될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네, 5V가 충전이 돼요. 딱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0V,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0V야. 여기 같은 도선이니까 여기는 똑같이 0V가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0V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 전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0V에서 여기까지 전압이 5V. 여기서 직류 전원을 5V 넣었으면은 여기도 5V가 이렇게 충전된다라는 겁니다. 10V면 몇 볼트가? 네, 10V 맞아요. 10V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10V 하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얘도 10V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물이 흐를 때 같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물이 서로 안 흐르죠. 얘가 조금 밑에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렇게 흐를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물이 안 흐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전위가 전압이 그걸 전위차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전압차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압차. 이 전압차가 없으면은 전류가 안 흘러요. 여기가 10V가 여기가 5V야. 그러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네, 흘러요. 10V에서 5V로 흐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콘덴서의 전압이 여기가 5V였을 때 여기가 5V가 충전이 되면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치라고도 얘기를 하고 정상 상태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상 상태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초기에는 어떻게 될까? 초기 여기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싹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저항이 있고 스위치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있어. 커페이터 이렇게 달았어. 스위치를 T 이꼬르 0일 때 스위치를 갖다가 딱 닫아요. 그러면은 이 공급 전압 5V면 5V인 V볼트인 이 전압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죠. 초기에는 여기 커페이터는 딱 도선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전하가 이동을 하는 것이죠. 음전하가 이쪽 도선으로 이제 여기는 근데 이제 좀 더 전기자기약 쪽으로 가주면은 여기는 이제 분극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극 현상. 어쨌든 분극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전하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전류가 그 짧은 시간에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 저항값은 0ohm이 돼요. 0ohm. 즉 도선처럼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냥 전선이다라는 얘기야. 그냥 전선. 여기도 다 전선이잖아. 여기도 다 전선이에요. 이 전선인데는 디지털 멀티미터나 테스터기로 전압을 재면은 여기는 몇 볼트가 돼? 그냥 0볼트야. 여기는 전이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이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선처럼 작용하니까 여기도 0볼트야. 이렇게 0볼트가 뜬다라는 얘기야. 이쪽 사이에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전이차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는 5볼트인 것이고 플러스를 재고 여기를 이렇게 양단간을 재면은 5볼트의 전이차가 나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이 도선과 이 접지 0볼트는 하나의 라인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 해서 그래서 초기체는 이 콘덴서는 이렇게 단락되어 있는 도선으로 이렇게 단락되어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해요. 그 매우 짧은 시간이 지나면은 얘는 오픈된 상태로 동작을 해요. 즉 이렇게 커페이터가 오픈된 거로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항 이렇게 여기 끊어진 거예요. 여기 끊어지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른다라는 것이고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은 배웠지만 전압 강화라는 말은 아직 내가 얘기를 안 했죠. 우리가 수업을 안 했어요. 이거는 이 3장 회로 법칙에서 이제 다룰 것인데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 강화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여기가 5V 플러스 마이너스 5V면은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전압 강화가 안 생기는 거.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에 전압 강화가 안 생기는 것이에요. 즉 여기가 0V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0V면은 여기서 잰 거는 여기가 5V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회로 키르호프의 법칙 3장에서 그거 다루면서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초기 상태는 이게 단락 상태로 전류가 쫙 흐르고요. 쫙 흐르고 그 초기 상태가 아닌 그 초기 상태를 지난 상태에서는 여기가 오픈되어 있어 그냥 서로 끊어져 있는 상태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전류 I의 무한대 시간 T가 무한대로 흘렀을 때는 얘는 0이다라는 것이고 이때의 초기 전류 I의 초기 전류니까 스위치를 딱 닫았을 때 순간을 I의 0 T 이꼬르 0이라고 해가지고 I의 0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의 초기 전류는 여기가 저항이 R이었으니까 V는 IR 해가지고 R분의 이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그 물리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직류전압을 인가한 경우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나 시간이 지난 후 t 이꼬로 이 정상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t는 무한대라고 얘기하고 인가한 경우 요때를 갖다가 t 이꼬르 제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 짧은 순간에는 전류가 흐르나 정상 상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면 순간적으로 전하의 이동이 시작이 되죠. 즉 전압차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이차가 발생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이 순간을 우리는 t 이꼬로 0초인 건데 이때를 초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충분히 시간이 흐른 후를 우리는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이때 정상 상태에서는 커페이터가 직류 공급 전하만큼 전하를 충전해서 아까도 얘기한 5V면 5V라는 이 전압을 이 커페이터가 그만큼 충전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커페이터가 직류 전하, 직류 전하 공급 전하 5V만큼 전하를 충전해서 물론 이때의 관계식은 Q는 CV다라는 이러한 관계식 꼭 명심을 해야 되고요. 충전해서 전압차가 없다. 즉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겁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안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가 오픈되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도선처럼 작용한다라는 얘기는 여기 이 선이 단락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락, 쇼트됐다 또는 개방 상태라고 하면은 오픈되었다. 이거는 오픈. 단락, 뭐 클로즈라고도 하고요. 그러죠. 단락은 이제 사고, 단락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락 사고 난 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는 그냥 단락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폐회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개방회로, 폐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폐회로, 클로즈 루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튼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커페이터가 직류 전압만큼 전하를 충전해서 걔도 5V가 여기가 충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양방향으로 서로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는 얘기는 축전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며 매우 짧은 시간에 축전이 완료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커페이터에 축전되는 전하는 커페이터에 공급한 전압에 비례한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Q는 그래서 축전되는 전하 Q는 공급 전압에 비례, 즉 공급 전압 아까 건전지로 표현했었던 이러한 요 공급 전압이 이거예요, 그렇죠? 요 공급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건데 그때 이 비례 상수를 뭐로 쓴다고? 그렇죠. C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V는 뭐 어떻게 되겠어? C분의 1의 Q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1페럿이라고 하는 1페럿 C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V 쪽으로 가면 C는 V분의 Q라고 쓸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C라는 것의 이 정전 용량 커페이턴스의 단위는 페럿으로 쓰고 Q는 쿨롱 그리고 V는 전압은 볼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가 1페럿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큰 값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본 단위를 피코로 씁니다. 피코로. 그럼 피코는 10의 몇 승?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10의 마이너스 12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큰 값이어서 피코페럿 또는 마이크로페럿이 많이 사용되고요. 기본 단위로 피코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는 보통은 이제 0.01 마이크로페럿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크로로 표현을 하고요. 요거 피코라는 것은 좀 이따가 커페이터의 용량을 읽는 거 판독할 때 이 피코페럿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피코페럿을 대입해 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판독할 때, 리딩할 때, 읽을 때 이것을 피코페럿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기본 단위로. 그러므로 전하와 전류의 관계식으로부터 전하와 전류 관계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dt분의 dq. 시간에 대해서 전하가 얼만큼 변했는가 그 변화율을 우리는 전류로 정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커페이터 양단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커페이터 양단 간의 전압은 Q는 CV니까 V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C분의 Q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QT가 나왔네. 지금 보니까 이 식으로부터 요 위에 있는 요 식으로부터 DT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IT의 DT는 DQT가 되는 것이고 양변을 적분을 하겠어요. 그럼 적분한다는 건 이렇게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그래서 쓰는 거 이거 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냥 기호만 지금 익숙하면 돼. 뭐 이렇게 공업수학도 안 배우고 했으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가자고요. 인테그랄 ITDT 양변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양변 이렇게. 그래서 는 인테그랄 DQ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우변은 쉬운 예로 이런 거 하나 들어볼게요. 인테그랄 dx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기에 1이 있는 거야. 1 곱하기 dx 하면은 그건 1 곱하기 5는 5잖아. 1 곱하기 3은 3이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1 곱하기 dx는 뭐라고 하면 돼? 그냥 dx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이 1이라는 걸 보통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려면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즉 1을 갖다 적분하라는 얘기인 것이야. 적분은 미분하고 반대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분을 해서 1이 나오는 거 그건 1 나오려면 뭐를 미분하면 돼? 그렇지, x를 미분하면 되지. 이거 x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x라고 쓰면 되고 비례상수 c 써주면 되는 것이죠. 상수는 미분하면 5 미분하면 몇이었어? 0이잖아. 3도 0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이너스 5도 미분하면 0이고 그러한 비례상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x 플러스 상수 c라고 써주면 요 놈을 미분하면 이 값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적분은 요 안에 있는 값이 뭐를 미분하면 나올까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이라는 이 값이 나오려면은 x를 미분한 거구나. 거기에 c 상수 비례상수 c 써주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정적분일 경우 정적분이라는 얘기는 구간이 정해진 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x를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간이 정해진 것을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해요. 정해진 적분, 구간이 정해진 적분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인테그랄 3의 dx라고 쓰면은 얘는 구간이 지금 안 정해졌어. 이렇게 안 정해졌어. 얘는 정해진 것처럼 정해졌는데 그래서 여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분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부정적분이나 정적분을 풀 때 부분적분법을 많이 씁니다. 이 부분적분법하고 이 부정적분하고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용어를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d 인테그랄 dqt라고 했는데 q를 갖다가 x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겠어? x가 나오지. 근데 여기는 x 대신에 뭐가 있어? qt가 있으니까 여기가 qt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상수는 일반적으로 여기가 나중에 이게 정적분 되거든. 그래서 상수는 생략합니다. 상수 c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해요. 그래서 qt는 전압 qt는 it의 인테그랄 it의 dt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qt 전압 q는 뭐라고도 쓸 수 있어? cv라고 했잖아 아까 내 여기 q는 cv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vt C는 비례상수니까 일정한 상수야. 시간에 대해서 그냥 일정한 거야. 3이면 3, 5면 5 이런 상수예요. 그다음에 VT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얘도 상수면 그냥 상수로 써주면 되는데 상수가 아니라 이러한 정연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정연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시간 t에 대해서 이 값이 변하니까 그냥 VT로 써주는 게 올바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QT는 CVT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좌변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써주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IT는 여기 나온 게 이제 CVT니까 C의 V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VT에 대해 쓰면 그러므로 VT는 이렇게 C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물론 여기 지금 인테그랄이 있었는데 인테그랄 내가 빼먹었네요. 인테그랄 IT의 DT는 이렇게 이것도 그러면 IT의 DT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풀어야죠 당연히. 얘가 5면은 T에 대한 적분이니까 OT로 쓰면 되는 것이고 3 뭐 T라고 하면은 2분의 1 그거 적분해주면 2분의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근데 걔가 지금 이게 딱 OT T 뭐 2분의 1 T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IT를 이렇게 써줘야죠. 뭐라고 지금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IT의 DT라고 써주는 것이고 좌변은 우변은 C가 있으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므로 VT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다 라고 이러한 컵페이스터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겁니다. 지우고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컵페이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을 그래서 VT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다라는 거 이러한 식이 중요한 식이 나온 겁니다. 저항에서의 오음의 법칙은 V는 IR인 것이야. 이거 오음의 법칙 무조건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전자 통신 이런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항만 사용하는 게 아니야. R, L, 인덕터, 그리고 컵페이터. 인덕터는 2.4절에서 다루죠. 인덕터. 이 RLC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을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컵페이터의 에서의 전압과 전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딱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컵페이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아래 첨자로 VCT라고 써주는 게 또 일반적이죠. 그래서 VCT는 인테그랄 C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T의 IT의 DT, 인테그랄 IT DT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것도 더 정확하게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과거의 시점 그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충전되는 시점 임의 시간 T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IT의 DT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C분의 1에 큰 가로 쳐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 적분하는 것은 이거 적분을 좀 아는 사람은 그냥 좀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데 적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설명 이건 나중에 더 다룰 겁니다. 정적분이야. 이거 정적분은 마이너스 무한대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IT의 DT 플러스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IT의 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를 Q0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요 놈은 QT 임의 시간 QT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아까 요 유도하는 거 DT분의 DQT는 IT다라는 이러한 식으로부터 다 유도가 되었던 것이죠. 자, 요거는 이제 그래서 교류회로 나올 때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다루겠죠. 무조건 다뤄야죠. 지금은 이제 아직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회로 법칙을 얘기한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데 이거 하려면 바로 해야 돼 사실은.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내용을 IT는 전하와 전류의 관계식 이렇게 됐던 거고 Q는 CV니까 CV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C는 상수니까 C 앞에다 빼준 거고요. DT분의 DVT 이렇게 써주면 되죠. 즉 IT는 C의 DT분의 DVT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C분의 1을 C를 이쪽으로 싹 나눠주면 C분의 1의 IT의 DT는 DVT다. 요거만 남잖아요. 그렇죠? DT까지 싹 가준 거예요. 여기다가 좌변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변 적분하니까 이런 식이 나와진다라는 것이고 이 식으로부터 뭐 이거 아까도 했던 거랑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요식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 아까 내 유도가 됐었던 건데 한번 더 할까? 하면서 해볼까? 지금 시간이 25분이야 벌써. C 이쪽으로 가시면은 CVCT는 인테그랄 IT의 DT죠.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즉 미분해라라고 하면은 c는 상수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 요 놈을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야. dt분의 물론 dt분의 dc vct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요거 미분해 주면은 요거를 미분해 주려다 보니까 C는 상수니까 앞으로 잡아 뺀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C의 DT분의 D V CT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변을 보면은 IT를 T에 대해서 적분했어. 그런데 그놈을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했어. 그럼 뭐가 될까? 원래 그 함수가 나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IT 이렇게 써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T를 먼저 쓰면 IT는 C의 DT분의 DVCT다라는 이러한 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재 식 2.12와 2.13의 식인 것인데 이게 유도되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에 의한 것이에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페이트의 전압 전류 특성인 건데 아직 또한 컵페이트에 축적되는 평균 에너지는 충전 컵페이트는 전압을 충전한다고 했잖아. 그때 충전되는 이 컵페이터에서의 에너지 E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정연파 교류 회로를 다룰 때 이거 나와지는 것이거든요. 평균 전력 따져주고 하면서 정연파 전력을 다룰 때 이 식 유도가 됩니다. 지금 다루기엔 너무 힘든 것이고 그래서 식만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얘기야. 그래서 E는 2분의 1 CV의 제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강의에서 배울 때는 인덕터 배울 건데 그때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그래서 인덕터일 때는 I의 제곱이고 커페이터일 때는 V의 제곱. 이렇게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의 유도는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의 컵페이스터 여기 컷자가 빠졌네. 컵페이스터에서의 전력과 에너지를 에서 다룬다라는 겁니다. 한편 컵페이터 모양과 기호는 다음과 같다. 컵페이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부호가 있는 즉 극성이 있는 컵페이스터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서 이쪽으로 전화가 이쪽으로 간다. 즉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는 이쪽으로 흐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얘는 극성이 없는 무극성 콘덴서, 일반적으로 세라믹 콘덴서가 이런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라믹 콘덴서가 해당되고 전해 콘덴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커페이터에 유전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전해질을 삽입을 하는데 분국 현상이 잘 일어나도록 유전체를 넣어요. 그러한 컵페이터 그러한 것을 전해 콘덴서라고 하고 모양은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통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마이너스야. 또는 대부분은 플러스인 쪽이 다리가 길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는 둘 다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다라는 얘기야. 전에 콘덴서는 극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것은 세라믹 콘덴서예요. 보통 세라믹 콘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극성이 없어요. 그냥 103 뭐 이런 식으로 102, 104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얘는 이 안에 써져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 그림을 인터넷에서 내가 한번 다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4 이거 세라믹 콘덴서의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지금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한 묶음씩 해가지고 100묶음 이런 식으로 팔죠. 우리 학교에서도 사용하는 게 이러한 세라믹 콘덴서를 주로 사용하고 또한 전해 콘덴서를 사용할 경우는
요거 전해 콘덴서. 여기가 다리가 길죠. 그래서 여기가 다리 긴 쪽이 극성이 어떻게 하고 네, 플러스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쪽 마이너스, 이 다리 짧은 쪽을 보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얀 선. 그 하얀 선 그어져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콘덴서는 전해 콘덴서라고 하고, 얘네들은 세라믹 콘덴서의 종류다라는 겁니다. 컵페이터의 전압 전류 특성해서 컵페이터 C 패럿, 컵페이턴스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C는 전하를, 컵페이터 양단의 전압이 1V일 때, 컵페이터 양단의 전압이 여기가 양단의 VC가 1V일 때, 이 컵페이터에 1쿨롱의 전하를 축전할 수 있는 경우, 이때 이 컵페이터의 정전 용량은 몇이냐 라고 하면 그것을 1페럿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1페럿은 매우 큰 용량으로서 실용적인 컵페이터는 수 피코페럿에서 수천 마이크로페럿 정도의 컵페이터 값을 갖는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마이크로페럿의 컨덴서가 6V로 충전되어 있을 때, 이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전하량 묻는 거네. Q는 일단 CV를 이렇게 머리에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로 이제 풀리는 것이지. 이런 예제는 굉장히 쉬운 예제입니다. C는 몇 페럿이래 지금? 100 마이크로. 100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 그렇지.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은 몇 볼트? 6볼트 충전되어 있대요. 6볼트로. 그러면 얘는 몇이 되겠어? 600 10의 마이너스 6승은 몇? 그렇지. 마이크로. 전하 Q의 단위는 쿨롱. 그래서 전하량은 600 마이크로 쿨롱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컨덴서에 충전되는 에너지가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주어진다. 요거 풀이는, 이거 유도되는 거죠. 나중에 할게요. 이때 예제 2.3.1과 같은 경우에서 컨덴서에 충전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축적되는 에너지 E는 2분의 1 C, 컵페이턴스가 몇이래 지금? 이거 2.3.1에 100 마이크로래. 그래서 100 마이크로, 얘가 100 마이크로예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되죠. 그 다음에 전압은 몇 볼트라고 했어? 아까 대 6볼트라고 했었나요? 6볼트라고 했지. 그래서 6볼트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6볼트니까 66에 36, 그리고 2분의 1 달아줘야겠죠. 에너지는 해서 이거 해주면은 2 1은이 28에 16 해서 18 곱하기 이거니까 10에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 되죠.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줄이다 라고 써도 되고, 10의 마이너스 4승은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8.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은 0.1을 의미하잖아. 그럼 곱해주면 몇이 되겠어? 그렇지. 1.8이 되겠죠? 1.8. 10의 마이너스 3승은 단위가 뭐야? 미리로 써주면은 1.8 미리줄이라고 이렇게 또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기상 문제나 이런 데 나올 때, 그런 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서 1.8 미리줄이다 라고 계산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컵페이터의 크기와 오차. 즉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컵페이터 세라믹 콘덴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전에 콘덴서는 그냥 몇 마이크로 또는 몇 페럿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뭐 220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전에 콘덴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둥그런 원통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전해 콘덴서는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으면 그거 그대로 읽으면 돼. 그리고 공급 전원 뭐 220V, 200V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그거 읽어주면 되는데, 이런 세라믹 또는 마일러 뭐 그러한 컵페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로 써 있어. 이 숫자 갖고 우리가 읽어야 돼. 이거 읽는 법 바로 얘기할게요. 가변 저항 할 때처럼 그렇게 얘도 바로 읽어야 돼. 103이라고 하면 10 곱하기
10의 3승 그대로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얘는 기본 단위가 피코야. 피코는 10의 몇 승?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라는 얘기죠. 10의 3승은 뭐야? 키로, 소문자 K로 씁니다. 10의 6승은 뭐로 써? 메가. 9승은 기가. 12승은 그렇지 테라. 이것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자고 했어요.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은 그렇지 미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은 그렇지 피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2승인 피코를 기본 단위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야. 그러면 10의 3승에다가 요거 해주는 거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지 계산하면.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또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해서 얘는 10 나노 페럿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요거 계산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 페롯 이렇게 써준 다음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지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크로 페롯이라고 보통 안 읽고 소수점으로 얘기해. 0.01 10의 마이너스 2승은 0.01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0.01 마이크로 페롯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 써놓은 거야. 계산한 거. 그것에 읽는 법 C는 첫째 숫자 곱하기 10, 둘째 숫자에다가 곱하기 셋째 숫자, 그 다음에 단위는 피코페롯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요렇게 하는 것을 이거로 그냥 쭉 그냥 바로 가라는 얘기인 겁니다. 뒤에 있는 요 M자는 오차를 얘기를 해요. 오차를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MKJ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암기는 사실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찾아보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은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벌써 37분 졸리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고 연결하는 거는 이제 2강으로 넘기겠습니다. 또 많이 해놨네. 자, 102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10 곱하기 10의 2승 곱하기 뭐 해?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 달아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10의 3승이죠. 얘는 몇이 돼? 10의 마이너스 12승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지. 10의 마이너스 9승은 1 나노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1 나노 페럿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마이크로로 굳이 바꾸고 싶다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은 0.001인 거니까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니까 10의 이렇게 0.001 마이크로 페럿이다 라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소수점 이렇게 세 개 가는 게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1 나노 페럿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1 나노 페럿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04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씁니다. 회로 실험할 때 10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뭐 써준다고? 그렇지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달아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C는 정전 용량은 C는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10의 5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계산이 되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은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러면 요거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뭐야? 마이크로지. 그래서 마이크로 페럿 써주고 10의 마이너스 1승은 0.1이죠. 그래서 0.1 마이크로 페럿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합쳐서 75분을 강의하면 되는 것이죠. 25분. 근데 뭐 20분 이상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진도를 너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알아서 내가 좀 할게요. 자, 지금 그런데 이거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졸리니까 일단은 좀 쉬었다가 요 내용 지금 이걸 한 번을 다 하려고 했는데요. 좀 쉬었다가 2강을 지금 커페이터 좀 더 하고요. 커페이터 좀 더 하고 인덕터 조금 다루고
그리고 3강 해가지고 인덕터 마저 다루고 그렇게 해가지고 5주차 3강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